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학 개론을 담당하는 고병갑입니다. 자, 우리는 이 교재를 편제함에 있어서 가능한 한 시험에 최대한 접근성이 강하도록 편제를 차례대로 나열을 냈습니다. 무조건 책을 편 것이 아니라 시험 출제 비중과 그리고 사회복지학 전반에 대한 이해를 좀 더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편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파트를 사회복지 인문의 영역으로서 사회복지 인문의 영역으로 가장 출제 비중이 높은 정책을 넣습니다. 그래서 정책이라고 큰 목차를 달았지만은 정책의 영역에다가 사회복지의 개념과 사회복지의 구성요건 그리고 거기에다가 사회복지의 발달사 언제나 나오는 영역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정책을 법제론과 연결시키면서 사회보장기본법과 사회보험, 공공부조의 영역을 정책과 법제론을 교집합 부분으로 만들어서 편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 별제편으로 두 번째 편제를 이렇게 잡았는데 두 번째 편에서는 그에 대한 세부 내용으로 정책적 접근보다는 법 조문에 관련된 세부 영역으로서 조항 분석으로 집어넣습니다. 역시 언제나 나오는 영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잡았는데 두 번째 편에서는 그에 대한 구조의 법제 그리고 사회 서비스에서 특히 3대 사회 서비스 아동복지, 노인복지, 장애인복지를 중심으로 해서 그에 대한 통론적 성격인 사회복지 사업법을 출제 영역으로 같이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나서 행정과 조사해서 실천으로 넘어가는 실천의 영역에 같이 보통 우리가 실천을 3대 영역으로 해서 개별사회사업, 집단사회사업, 지역사회 조직사업으로만 설명을 하지만 1929년 밀포드 회의를 통해서 사회복지 행정도 실질적으로 공공부문의 개입이라고 할 수 있는 사회복지 실천이다. 그리고 사회복지 실천에서 결코 빠질 수 없는 자료 수집 및 분석 역시 사회복지 실천의 영역으로 봐야 된다. 해서 보통 5대 사회복지 실천에 5대 영역 하면 사회복지 행정, 그리고 사회복지 조사, 그리고 3대 영역이라고 하는 개별사회사업, 집단사회사업, 지역사회 조직사업으로 이렇게 편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뒤에 3편과 그리고 파트 4에서 4편은 바로 사회복지 실천의 영역을 둘로 나누어서 행정과 조사 한 편, 그리고 3대 영역으로 한 편, 이렇게 해서 교재를 정책, 그리고 정책과 법제, 그리고 법제, 그리고 실천의 영역을 둘로 나누어서 행정과 조사 그리고 실질적인 3대 영역 이렇게 편제를 해서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리기 좋게 만들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페이지로 바로 진도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페이지를 보시면 사회복지 정책의 기초에서 목차를 잡는데 도대체 사회복지란 뭘까? 제가 굳이 이 개념마저 종래에는 강의하지 않던 영역이 되겠습니다만은 개념마저 제가 또박또박 강의를 하고자 하는 것은 오늘날 면접시험의 비중이 워낙 높아져서 마지막 순간까지 가져가야 할 영역이 바로 사회복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시험을 봤을 적에 사회복지가 뭐예요? 라고 쉽게 물어볼 수 있는 면접 질문의 영순위가 바로 이 첫 번째 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사회복지를 뭐라고 설명해야 될 것인가? 모르는 건 아닌데 문제는 입으로. 왜냐하면 우리가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대민 업무를 주로 대화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막막한 그리고 다소 무지 상태에서 오는 고객을 입으로 대화를 통해서 납득을 시킬 것이냐 하는 문제가 존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부만 잘하는 눈으로 책이나 잘 보는 사람 말고 실질적으로 눈을 마주치면서 대민 업무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냐 아니냐 이걸 분명히 따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면접시험이 대단히 비중이 높아졌거든요. 그래서 이걸 입으로 말할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사회복지의 개념을 제시했던 것이 개인이나 사회 전체의 복지를 같이 증진시키려는 모든 형태의 사회적 노력이다. 개인의 행복도 그리고 사회의 행복도 같이 증진시키려는 옛날에는 우리가 집합이나 공동체만을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개인의 희생을 통해서 국가 사회의 이익을 증진시키는 이렇게 표현했지만 지금은 그러지 않아요. 개인도 사회도 같이 복지가 증진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요구하기 때문에 바로 그래서 여기다 공이란 말은 교재의 편제를 출제위원의 책을 그대로 갖다 쓰기 때문에 제가 사실은 우리말로는 같이 이 말인데 공이 증진시키려는 사회적 노력의 총체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볼 적에 기존의 제도나 정책이 제 기능을 충분히 발휘했다면 사회복지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기존의 제도나 정책이 제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했기 때문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생기는 거거든요. 바로 그걸 가지고 사회복지를 정의한 사람이 바로 위렌스키와 르보가 되겠습니다. 위렌스키와 르보는 기존의 제도나 정책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함으로써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생겼을 때 그를 돕기 위한 조직적인 사회적 노력의 총체라고 정의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제도의 미비함이라든지 정책의 부재나 부족함으로 인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생겼을 때 그들을 돕기 위한 사회적 노력의 총체 또는 조직적 노력의 총체라고 여러분들은 이렇게 숙지를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로마니즘과 같은 경우 거기는 중요 표시하시고, 노마니즘과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의 개념을 두 개의 영역으로 나누어서 설명했는데 국문법상으로는 맞지 않습니다만, 국문법상으로는 복문을 구성하게 되면 앞에 문장과 뒤에 문장이 서로 대비가 되는, 좁은 의미로는 넓은 의미로는, 보편적으로는, 한정적으로는, 보편적으로는, 또 그러면 소극적으로는, 적극적으로는 이렇게 대등한 이렇게 구성이 돼야 되는데, 아마 이걸 번역할 때 첫 번째 번역했던 분이 약간 오류가 있었는지 여기는 한정적으로는, 적극적으로는 약간 좀 대비가 좀 어색하게 되어 있는 것이 나와 있는데, 그러나 의미는 여러분들 정도라면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한정적으로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을 말하는 것이고, 적극적으로는 사회의 보편적 욕구에 대한 공동적 책임이다. 번역이 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만, 가만히 보면 노마니즘이 제시한 사회복지의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한정적으로는 이렇게 설명했는데, 좁은 의미로는 또는 전통적 의미로서는 이렇게 설명해서 클라이언트를 대상으로 하는 소위 선별주의적 입장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뒷문장 적극적으로는 보편적 욕구 충족을 위한 사회적 노력이라고 하는 공동적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넓은 의미로는 또는 현대적 의미로는 또는 보편주의적 운영 의미로는 사회복지는 이렇게 보편적 욕구 충족을 위한 공동의 책임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가 나올 적에 사회복지의 개념을 정리하면서 좁은 의미와 넓은 의미, 전통적 의미와 현대적 의미 또는 선별주의적 입장과 보편주의적 입장으로 대비하면서 사회복지를 정의한 사람은 노마니즘이다, 이렇게 우리가 숙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보시면 거기도 또 보면 개인이나 집단의 생활 건강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개인이나 집단이 만족할 만한 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계획된 조직적 체계를 사회복지라고 한다 하는 것은 프리드랜드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프리드랜드 그러면은 뒤에 특히 사회사업의 기본 원칙을 제시한 사람과 프리드랜드가 등장합니다만, 이 프리드랜드는 이렇게, 프리드랜드나 애프터는 사회복지의 개념을 개인이나 집단이 만족할 만한 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계획된 조직적 체계라고 이렇게 정의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이외에도 곰튼과 같은 경우에는 단편적으로 볼 수 없는 간질적, 정식 제도의 사이사이의 사각지대를 채워주는 간질적 제도이다. 레셔와 같은 사람은 단편적으로 볼 수 없는 다면적, 다차원적 개념으로 접근해야 된다, 이렇게 표현을 썼다는 것을 알아주시되, 여러분들은 또 티트머스가 말한 것처럼 사회적 행복 추진을 위한 사회적 노력의 총체이다. 사회적 행복 추진을 위한 사회적 노력의 총체이다. 자, 이 중에 여러분들은 한 2개 정도를 눈으로야 시험을 볼 때 틀릴 일이 없는 영역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3교시 면접을 위해서 여러분 입에 맞는 2개 정도를 꼭 가지고 가셔야 된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